네, 그리고 오늘의 유형 한번 보시면요. 요약, 어휘, 장문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총 4번의 어제요장 수업을 듣고 있는데 맨 첫 번째 시간 때는 수능 완성의 어휘 추론으로만 쌤이 수업을 해줬었고, 그리고 두 번째 수업 때 어휘랑 장문을 반반 섞었거든요. 어제요 장이니까 오늘은 요양 유형에 대해서 먼저 연습을 조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약, 어휘, 장문 이렇게 가져올 거고요. 자, 밑에 출처 보시면 계속해서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에서 쌤이 골라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요약, 어휘, 장문 이렇게 다룰 거다. 자, 그리고 잠시 진행하기 전에 왼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광복절 수업을 앞당겨 하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시간 맞춰서 똑같은 스케줄로 움직일 테니까 참여 바라고, 안 되거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겐톡 얘기 좀 해달라고 했어요. 꼭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안에 프린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제가 어제 또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자, 1번 문제가 바로 요약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1번 문제. 피세와 연성아. 일단 오늘 쌤이 비염이 약간 심해가지고 내가 어제부터 재채기를 달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하다가 갑자기 숨을 참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재채기 참고 있는 거니까 잠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1번 문제 요약문인데 오늘 내가 지문들을 골라온 기준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소재가 고급스러운 것들로 일부러 좀 골라봤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휘 추론 같은 것도 쓰면서 답의 근거가 되는 것들 되게 잘 쫓아와줬어.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이 어려우면 읽어나려가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 부분의 난이도를 살짝 높여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 있는 6문제의 난이도는요, 중상 정도에 맞춰서 왔습니다. 그래서 고3들은 다 맞춰도 잘한 거고요, 고1 친구들은 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요? 자, 가봐요. 소아 앞에 프린트 챙기고. 자, 1번 문제 보면 왼쪽에 스텝 1이라고 써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요약문 정리라고 되어 있죠. 왼쪽. 그다음에 오른쪽 스텝 2 읽어주겠습니다. 둘, 셋. 선지, 근거, 정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세요. 형광펜 단서라는 존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요약문에서는요, 형광펜 단서를 잡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요, A, B 자리에 들어갈 단서만 찾아내면 문제는 끝나는 거거든. 굳이 연결사 같은 거 체크하면서 풀지는 않을 거야. 요약, 유형만. 좋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보시면 요약문 정리라고 쌤이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우리 2가지 단어만 받아 적읍시다. 자, 요약문을 정리할 때 2가지 팁이었죠. 쌤이 늘 말해줬던 거. 첫 번째는 간결해야 됩니다. 간결. 안 적어요? 첫 번째 간결. 예, 좋습니다. 요약문은 간결하게 정리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흐름이었죠. 지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흐름이 나올까라는 거에 맞춰서 적어주자라고 했고, 또 쌤 봐요. 일단 사실 요약 문제를 풀 때 적정 시간이 얼마냐라는 걸 생각해보면 나는 한 2분 안쪽에는 들어와야 되는 문제 아닐까 싶어. 근데 학생들에 따라서는 3분 가까이 소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2분이 됐든 3분이 됐든 50% 이상은 요약문을 푸는데 시간을 쏟아야 돼요. 지문을 읽는 시간은 오히려 짧아져야 제대로 푸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요약문을 줬다는 건 지문에서 무슨 말 할지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알려주겠다는 거야. 그러니 요약문을 분석하는 실력이 늘어나면 지문에 어디에 뭐가 있을지가 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 요약문 분석에 시간을 좀 더 쏟자. 이 기조로 한번 가보자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연필로 바꿔서 지금 위에 있는 요약문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밑에 칸에다가 직접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2분 기다릴게요. 2분. 2가지 포인트 기억하면서 간결, 흐름. 들어와. 여기 앉아.
어제 요장 꺼내고 렌트 1번 문제야. 오, 좀 잘 정리가 되는 것 같나요? 괜찮은데요? 내 생각엔 두 가지 대립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한정은? 못하겠어요, 혹시? 좀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야? 어려워? 빈칸이 A, B잖아. 그럼 그냥 A, B 그대로 쓰면 돼. 아하. 얘들아, 이게 막상 딱 쓰려고 하면 어떻게, 습관이 잡혔어. 어떻게 써야 될지 아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해보셔야 합니다. 연성아, 해봐야 돼요. 소연이도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틀려도 괜찮아요. 그럼 얘들아, 팁을 좀 줘볼까? 이거 요약문 읽다 보니까 반대 개념 얘기할 것 같지 않아? 디코딩이라는 것과 익스플레네이션이 좀 반대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 반대 축이 먼저야. 한쪽에는 디코딩, 한쪽에는 익스플레네이션. 디코딩은 암호 해독이죠? explanation 설명이요. 그래서 나는 해독 vs 설명. 일단 이렇게 잡을 것 같아. 지영이 비슷하게 잡았어? 30초만 더 줄게. 한번 수정해봐. 두 가지의 대립의 팁을 드렸어요. 자, 됐으면 선생님이랑 직독직해 먼저 한번 해봅니다. 정은이 요거 두 지문 오늘 연습할 건데 2번은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요약문 먼저 읽습니다. 디코딩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해독입니다. 그럼 반대말은 뭘까? 디코드가 해독이면 암호로 만들다라는 단어는 뭘까? 인코드입니다. 디코드, 인코드 서로 반대말. EN, 코드 이렇게 붙이면 반대말이 되고요. 인코드, 디코드는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빈칸 정답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쌤이 썰을 풀면 디코드 같은 경우는 암호로 만들어진 걸 해독하는 거죠. 그래서 풀어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인코드는 오히려 암호로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숨기다 라는 뉘앙스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코드, 디코드 반대말이니까 하나 팁을 가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집중해, 채연아. 자, 디코딩이라고 하는 건 is the process of interpreting signal. 자, 대답해 주세요. 무엇을 해석하는 과정이다. 신호를 해석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open, 종종, require, 필요로 한다. 특정한 사례에 대한 A한 규칙을 이렇게 번역하는 거야. 이해되면 끄덕해볼까? 그리고 뒤에 in contrast, 뭐와 반대를 이루냐면 형광펜 얘는 좀 쳐놓자. in contrast to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거, 암호 해독과 설명이라고 하는 걸 이 글에선 반대로 잡고 있구나. 여기서 알았어야 했던 단서고요. 자, 설명과는 반대를 이룬다. 설명은 which rely on consistent law. 일관적인 규칙에 의존하는데 across B 케이스네요. B 하는 경우를 아울러서 이렇게 직역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쓴 요약문 정리 지우지 말고요. 다른 여백에다가 쌤이 정리하는 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자, 나는 일단 이렇게 잡을 거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독이라는 과정과 설명이라는 과정이 반대를 이루는 글이구나 라고 먼저 크게 잡았다. 그리고 해독의 특징을 한번 보니까 해독이라고 하는 건 특정 사례 에 대한 A 하는 규칙을 쓰더라. 이 정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설명이라고 하는 건 B 한 사례에 일관되는 규칙을 쓰더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거든. 여기까지 한 거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봐. 괜찮냐? 괜찮아? 근데 얘들아, 이것만 보더라도 말이야. 봐봐. 여기에도 사례고 여기에도 사례였지. 그리고 여기에도 규칙이었고 여기에도 뭐였어?
규칙이었지. 근데 두 개는 뭐 한다고 이미 얘기해줬어. 반대된다고 이미 얘기를 해줬죠. 그럼 제 생각에는요. 특정이라는 말이랑 반대되는 말이 빈자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고요. 또한 A에 들어갈 말과 일관이라는 말이 서로 반대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그럼 이 정도까지 팁을 드리고요. 우리 1, 2, 3, 4, 5 선지에 혹시 모르는 단어 있을까봐 빠르게 한 번만 잡겠습니다. 자, A부터 한번 내려오시면요. generalize 하면 일반화된 혹은 일반적인 이런 뉘앙스죠. specific 하면 구체적인, 특정한, 개별적인, 역시 반대 단어로 이루고 있고요. B 한번 보시면 random, 무작위의 이란 뜻입니다. unique, 고유한 이란 뜻이고요. accidental, 우연한, similar, 유사한, complex, 복잡한입니다. 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른쪽에 지문들을 읽을 건데 이번에는 단서 체크하지 않기로 했죠. 요약 문제는. 대신 문제를 푸시면서 A와 B 자리에 들어갈 말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하나만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단서들을 계속 줄 건데 그 단서를 잘 찾아내는 게 요약문에서는 중요합니다. 제 말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자, 밑줄 치는 건 A, B 자리에 들어갈 단서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자, 문제 한번 그대로 풀어볼 건데 2분만 드릴 거예요. 자, 준비. 스타트. 자, 여기까지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2분 지났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맞았다 손 한번 들어보자. 4번 저 맞았어요? 잘 풀었어요? 4번 맞았어요? 대부분. 자, 그러면 요약 문제를 읽을 때 내가 또 하나의 팁을 줄 건데 여기에 들어갈 말 중에 A, B만 찾으면 되잖아. 그럼 나머지 진술들은 우리가 읽어봤자 의미가 있냐 없냐? 없어요. 그래서 요약문을 읽을 때 흘겨버릴 정보랑 우리가 잡아야 될 정보를 구분하는 게 조금 우리의 실력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거기에 따라서 오늘 지문을 쭉 읽어볼 테니까 지문에서 눈 떼지 말고 색깔펜만 하나 들어줘요. 들어서 날리는 부분들은 쌤이 쭉쭉 지나갈 거고 단서가 됐던 부분은 여기라고 짚어볼 건데 문제를 풀면서 그 완급 조절이 됐나 스스로 한번 느껴봐요. 아시겠죠? 자, 처음부터 가봅니다. 자, 디코딩이라고 하는 건 verbal activity인데 that regard, 뭐에 관련된 거냐면 그것의 물체를 시그널로 바라보는 것이다. 즉, 각각의 시그널은 carry, 가진다, 내포한다, 특정한 의미를 말이다. determined by a code, 코드에 의해서 되는. 그럼 여기 계속 나오는 게 결국 디코딩은 시그널이 있다 이 말인 거 아니야? 근데 왼쪽 요약문 딱 봐봐. 디코딩 is the process interpreting signal 이라고 표현했죠. 그럼 이거 우리한테 단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흘겨버려야 되는 부분이야. 계속해서 또 가볼게. The object of decoding may be bubble or non-bubble.
The non-bubble object, however, become in the process of decoding analogous to bubble object. That is, it is viewed as a set of signal. 내가 그냥 뭐로만 읽었냐 지금? 영어 그냥 읽었지? 왜? 중요한 단서가 하나도 없었거든. 계속 신호다, 신호다, 신호다. 이게 흘겨 읽는 느낌이야. 되니? 그럼 끄덕끄덕 한번 보여줘. 계속. 다음 거 또 가볼게. Decoding some enemy message begin with the belief that apparently random signal conceal a coherent meaning. 결국 signal 계속해서 또 갑니다. As is the case with explanation. 요거는 표현만 잡을게요. As is the case with는 뭐뭐와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설명과 마찬가지로 디코딩은 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이 글에서는 해독과 설명을 뭐하게 봤거든? 반대된다고 봤거든. 이거 공통점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흘겨 읽을 건데 Decoding aim to unify disparate fact 밑에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While 자 while 나왔으니까 A, B를 자동적으로 떠올렸을 거야. 맞죠? 자 explanation은 include the particular covered by a general law. 아 설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포함하더라. 특정한 것들을 말이다. 칠판 볼게. 설명은 어떤 사례를 보더라 이렇게 얘기했지. B한 사례를 보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밑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the particular라는 단어 밑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옆에다 써놓자. 이건 A에 대한 단서야? B에 대한 단서야? B라고 한번 써놓자. 오 단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쌤 왜 여기서 갑자기 속도 늦췄어요? while A, B라 A, B는 반대말일 텐데 A의 설명을 말했으면 B의 암호해독 나올 거고 while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반대되겠지. 내 말 따라하죠? 그리고 뒤에 더 읽어볼게. Covered by a general law. 아, general law는 칠판 무슨 규칙 말하는구나. 일관된 규칙 말하는구나. 오케이, 뒤에 더. 근데 그와 달리 디코딩은 substitute, 대체합니다. one element, 하나의 요소를 with another, 다른 것과요. in accordance with a rule, 이런 규칙에 따라서요. 속도 늦춥니다. rule, 그 규칙은 뭐냐면요. may be individual to the particular case. 특정 사례의 individual, 뭐 한 거예요?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랍니다. 칠판 들어갑니다. individual, 특정 사례의 individual한 규칙이라고요. 이거 맞지 않습니까? 그럼 밑줄 칠 단어 뭐가 들어가요? individual에다 밑줄 치시고 이게 A 아니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단서가 계속 쏟아지거든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 정도 잡았으면 더 이상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약문은. 됩니까? 자, 그래서 정답 4번 한번 바로 가볼게요. A의 individual이라는 단어를 4번에 뭐라고 바꿨습니까? specific이라고 바꿨죠. 두 가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면 끄덕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밑줄 쳤던 B는 the particular인데요. 특정하다라는 건 4번에 뭐라고 바꿨습니까? similar, 비슷한 사건들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괜찮습니까?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공부하는 거니까. 아까 밑줄 쳤던 individual 뒤로 조금 더 내려올게. 따라가보자. 다음 거 가볼게. 자, 즉, the enemy second message. 적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같은 코드로요. 그래서 the decoder는 cannot rely on. 의존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similar. 모한 사례에 의존하면 안 돼요. 비슷해 보이는 사례에는 의존하면 뭐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여기도 밑줄 아닙니까? cannot rely on similar case까지 쫙 물결 쳐서요. 결국 비슷한 거 봐야 돼요? 다른 거 봐야 돼요? 다른 거 봐야 돼요. 그럼 이것도 A에 대한 단서 아니겠습니까? 체크를 계속하세요. 다음 문장 한번 봐보자. by contrast라는 거 나오니까 요거는 형광펜 한 번만 칠게. by contrast 형광펜. 자, 이유는 요약문에 있었던 in contrast to로 by contrast 여기 있구나라는 거 찾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이와 반대로 다음 거가 similar case가 must be similarly explained. explained. 암호 해독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 설명되어야 합니다라고 바뀌었지. 그럼 여기다 밑줄 추가. similar case에다가 밑줄 추가. 그럼 얘는 A에 대한 단서야? B에 대한 단서야? B에 대한 단서지. 일부러 쭝얼쭝얼. 괜찮습니까? 그런 정답 빼박으로 몇 번 맞네요. 4번 맞네요. 요 정도 풀어내면 되는 거야.
자, 오늘은 연습하는 거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어줘. 근데 실전에 들어갔을 때는 A, B 딱 나오면 바로 선지 고를 수 있다면 뒤에는 과감하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말 이해될까요? 좋습니다. 하나만 요약 문제 더 연습할게요. 2번 넘어가 보자. 고2 신수아 씨 뒤로 나가서 잠깐 쓰세요. 나가세요. 자, 2번 문제는 약간 더 어려운 문제 가져왔어. 데이비드 휴이라는 철학자의 견해를 갖고 와봤거든요. 자, 얘도요. 쌤이 시간을 좀 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분을 잴 건데 1분 동안은 요약문 정리만 할 거예요. 딴 거 하시면 안 돼요. 빠르게. 1분 동안은 요약문 정리만 해봅니다. 시작! (30초) 경과. 이렇게 시간이 끝났는데요. 제가 잠깐만 직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분을 더 드릴게. 약간 만만치 않지 않아? 아까 거에 비해서? 그쵸? 자, 읽어볼게요. Natural law, 자연법. 즉, which David Hume이 claim, 주장한 거야. merely, 단순히 A의 선지들을 보니까 모두 동사야. 그럼 A 하다라고 뒤에 붙이면 되잖아. 그럼 단순히 사건들의 그룹들, 지난 과거의 사건들을 A하는 게 자연법칙인데 그 자연법칙은 보장하지는 않는다. 미래의 행동을. since, 왜냐하면 they, 그 자연법칙들은 lack an explanation,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for their, 그 법칙들의 비한 타당성에 대해서. 번역됐습니까? 1분 다시 잽니다. 시작! 아니, 요거 한 번만 다시 정리해보라고. (3, 2, 1)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약문 정리의 시간을 드렸고요. 오른쪽 문제 푼 것도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 일단 나는 요약문 먼저 집중할 건데 내가 처음에 1분을 줬을 때와 두 번째 1분을 줬을 때의 차이가 많이 보이네. 요약문 해석이 좀 덜 되나 봐. 그치? 그래서 요약문 번역이 약간 어려운 경우에는요. 구조 분석을 하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문장이 짧기 때문에. 그러면서 선지를 먼저 보고 선지에 있는 품사를 판단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아까 쌤이 했던 것처럼 A에 나오는 품사들은 모두 동사, B 자리에 오는 품사들은 모두 형용사. 그럼 어미를 붙이기 자연스러워지니까 해석은 조금 더 빨라지거든요. 한번 다시 직독직해 할게요. 이해되나 봅시다. 요약문 읽어줄게요. 자,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휴미 주장한다. 과거의 사건들을 A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do not guarantee, 보장하지 않는다. 미래 행위를. since, 왜냐하면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건 비한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의 중심 소재라고 하는 거는 nature law, 자연법이구나. 그럼 얘들아, 이거 굳이 natural law 이렇게 길게 영어로 적지 말고요. 혹은 그냥 법이라고 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우린 자연법인 거 아니까요. 자, 근데 법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난 이렇게 했어. 첫 번째로 자연법이라는 거는 데이비드 휴메 주장에 따르면 과거의
사건을 A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어.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볼래? 짧죠? 과거의 사건을 A 해준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는 B 한 타당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보장하진 않는다. 끝. 괜찮지? 연습하면 무조건 늘어 얘들아. 근데 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요 풀 때마다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알겠죠? 특히 우리 지금 수업 듣는 친구들은 사실 수능 영어 1등급 목표보다는 지금 2등급 선 들어가면 우리 잘했다라고 할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려면 40번 안 풀 수는 없습니다. 그치? 그러니 요 연습을 계속 해볼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잡아봤으니까 우리의 픽은 이거야. 과거는 어떤데 미래는 왜 못하지? 이거 찾아야 돼. 맞죠? 과거는 A인데 미래는 B가 아니래. 이 정도 가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오른쪽 읽으면서 또 단서에다가 찾아지는 거 모두 밑줄 칠 거예요. 시간은 2분 재겠습니다. 준비! 스타트! 답까지 골라보자. 그렇지. 1분 남았어요. 단서를 찾아보려고 해보자. 아니야. 답은 2번이었거든. A를 다시 골라봐. 그치. 잠 깨야 돼. 그래, 이렇게 잘하는데 왜 모고 70분만 풀면. 연성아, 다시. 아니에요. 명선 맞았어요. 다시 고민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 2분 15초가 경과했거든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자, 그러면 리프리젠트라고 하는 걸 여기다 넣어서 해석해보면 과거의 사건을 뭐 하는 거다?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B 한번 보면 continuing이죠. 지속적인 타당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이어갔던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나도 단서를 한번 찾아볼게. 쌤이랑 같이 또 따박따박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가보자. Natural law라고 하는 건 are not the thing that we can see or touch or hear. They are, according to Scottish philosopher David Hume. 집중. 데이비드 휴메에 따르면 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데이비드 휴메에 따르면 only description of past grouping of event. 그럼 어디다 밑줄 쳤어? description 밑줄. A의 단서 등장. 여길 놓쳐서 그런 것 같은데? 그쵸? 조금 더 가볼게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 그럼 예시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말 계속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눈으로 흘기다가 일로 바로 왔거든요. But this series by itself. 문장 찾았으면 끄덕 한번 해볼까? But, 이렇게 가볼게. 하지만 this series by itself, 그 자체로 이 시리즈들은요. Simply describe events that have happened in the past. 어디다 밑줄 칠 거예요?
describe.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다. A에 대한 단서 등장.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A에 대한 단서는 여기서 끝났어요. 자, 이제 B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It does not tell us why Pan behaved that way. And it does not tell us that Pan will always behave that way. And even if 비록 those past events, 그 과거의 사건들이 happened because of law, 법칙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할지라도 why believe, 어떻게 믿겠냐, 왜 믿겠냐, those law, 그런 법칙들이 continue to govern event in the future, 미래의 사건들을 관장하도록 계속될 거라는 걸 왜 믿을 수 있겠는가? 됐습니까? 그럼 밑줄 어디다 쳐요? continue. 여기가 B에 대한 단서가 되겠죠. 근데 나 논조가 어때? 이거 믿어 이런 말이야. 이거 믿겠냐? 이런 느낌이냐? 믿겠냐? 두 번째 거죠. 그러면 believe, continue 부분은 부정의 뉘앙스가 살아있구나. 됐어요. 그 다음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If we, 그리고 우리가 say law exists in the past, 과거에 뭐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법칙이 있었다 할지라도 we need some additional law. 우리는 추가적인 법칙이 필요하다. That tell us those law will exist in the future. 그 법칙이 미래에도 있을 거라고 얘기해주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난 여기도 밑줄 쳤다. Need some additional law에다가도 밑줄 쳤어. 그리고 이걸 B의 단서로 봤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건 개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뉘앙스가 될 테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다. 괜찮지요? 근데 지금 내가 슬쩍 돌아다니다 보니까 3, 4번의 오답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분석 드리면 3번의 트랙은요, 추적하다라는 표현이야. 추적하다는 건 기록을 쫓아간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얘는 description, describe, 뭐 해준다? 보여준다 거든요. 그런 뉘앙스가 틀렸고요. 마찬가지 4번의 oversimplify도 과도하게 단순화시킨다. 그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보를 축소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선 description입니다. 그대로 보여준다가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아마 이게 약간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B는 따로 분석 안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요약은 쭉 푸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다른 지문 푸는 것처럼 이렇게 퀄리티가 좋지는 못한 것 같아. 형광펜 단서적인 측면으로. 다만 요약문 정리하는 방법은 정말 중요하니 요 느낌을 좀 계속 연습을 해보자. 아시겠지요? 좋습니다. 자, 오늘 요약 두 문제는 이렇게 털 거고요. 3번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 무슨 유형 넣어놨어? 어휘 추론이죠? 4번 문제도 무슨 유형이에요? 어휘 추론이에요. 제 생각에 고3 9평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속 3번 나오면 2점일 거고요. 4번 문제 나오면 3점 가능성 농후합니다. 난이도는 이렇게 갖고 와보거든. 근데 둘 다 소재는 매우 좋아요. 자, 그래서 두 문제 푸실 건데요. 제한 시간은 6분 재겠습니다. 자, 6분 동안 3번, 4번 문제만 풀 건데 이제 채널을 좀 바꿀게. 아까 요약문의 채널 끄고요. 어휘 추론 채널 ON입니다. 그럼 뭐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 주제. 아시겠죠? 주제. 그거 하나만 딱 잡으면 돼요. 6분 시작. 연성아,
2분 30초 남았습니다. 3번, 4번 푸는 거예요. 일 분. 이거. 자, 6분이 끝났거든요. 목 한번 풀겠습니다. 목 한번 스트레칭 하시고, 네. 답을 고르고 나면, 정답의 번호는 다른데 정답의 단어가 똑같아요. 맞나요? 3번도 이 단어고, 4번도 이 단어였거든요. 자, 전혀 감이 안 잡히십니까? 둘 다 컨펌을 가지고 답을 만들어 봤거든. 네, 맞습니다. 3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4번 문제는 4번이었습니다. 신수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문제 다 맞았다. 혹시 손 한번 들어볼까요? 두 문제 다 맞았다. 와우, 오, 알았어요. 자, 그럼 또 오답에 손 들어요. 3번 틀렸어요. 4번 틀렸어요. 네, 비슷하네요. 알겠습니다. 내가 앞에 거는 2점, 뒤에 거는 3점 나올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둘 다 소재는 꽤 좋은 편이었어요. 잘 들어야 되겠다. 그쵸? 자, 그럼 3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3번 문제부터. 자, 첫 문장부터 한번 달려볼게. From an epistemic perspective. 밑에 나와 있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볼게. 이때 중심적인 질문은 concern, 이것과 관련이 있어. 중심적인 질문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the extent to which advertising is expected to be truthful. 그러니까 광고라고 하는 게 진실되다라고 예측되는 정도를 말해볼 거야. 됐어? 그래서 나는 첫 문장을 읽고 오른쪽에 정리해 주시면 돼요. 첫 문장을 읽고 선생님이 잡아본 건 광고의 진실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인가 보다. 이렇게 먼저 잡았어. 납득되니 이거? 선생님 지금 첫 문장 읽고 정리 왜 하세요? 주제 파악할 때는 무슨 문장이 제일 중요해? 첫 문장 소재 잡는 게 제일 중요했잖아. 그쵸? 자, 그리고 다음 문장 갑니다. advertisement, 광고는 often used, 종종 사용합니다. widely, 굉장히 exaggerated, 과장되거나 or metaphorical, 은유적인 claim, 주장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즉 이것은 a practice called puffery.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 과대 광고라고 불리는 관행을 가집니다. 자, 이 과대 광고라고 하는 건요, which in contrast to misleading advertising,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와는 대조적으로 puffery라고 불리는 과대 광고는요, legally, 법적으로 permitted, 못 되고 있습니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은 칠판 따라서 오른쪽 적어볼게요. 자, 이 지문의 소재는 광고의 진실성에 대한 것인데 필자는 그중 과대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나 보다. 자, 이 과대 광고라고 하는 건 무엇과는 반대되는 거냐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냥 오해 광고라고 표현할게. 과는 반대를 이루는 개념이다. In contrast to. 또 나왔죠? 그런데 이 과대 광고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자 그대로 또 1번 필기 가보자. 1번 허용이 된다. permit 이거였지. 그럼 반대말 떠올리기로 했잖아. 반대말은 뭐야? 금지가 되더라. 그럼 법적으로 이게 허용되냐 금지되냐 지금까지 나온 단서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뒤를 보자. 자 다음 문장을 봤더니 It's legality라는 주어가 딱 보인다. 천천히 갈게. 자 다음 문장에 보니까 주어가 It's legality라는 단어 보인다. 확인됩니까? 거기다 색깔펜으로 네모 박스. 자 그러면 그것의 법적인 타당성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얘를 봤을 때 다시 역으로 올라오자.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 그랬잖아. 그것의 legality, 합법성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 앞에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됐죠? 우리 희담이 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음 거 더 가볼게. 자, 그것의 법적인 허용성은요.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대쩌리야라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내용 어려워요? 자, 이 가정은 뭐냐면 individual, 사람들은요 will not take,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런 주장을 literally, 글자 그대로, 이게 1번 뜻이지. 근데 2번 뜻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 있는 그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or 혹은 act on them. 얘들아 그냥 act라고 썼어? act on이라고 썼어? on을 썼죠. 이러면 뭐뭐에 따라서 행동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체험만 듣고 끝내요. 지금 다른 친구들 다 적고 있어요. 채원씨 적으세요. act on 뭐뭐에 따라서 행동하다. 그럼 과대 광고에 따라서 행동하거나 혹은 과대 광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해석되십니까? 그럼 칠판 보세요. 자, 법적으로 과대 광고는 뭐 되고 있는데? 허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 근거가 있다.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개인은 과대 광고를 진실되게 받지 않을 거다. 사람들은 이 가정에서 그걸 법적으로 금지하진 않는다.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대 광고란 이런 거잖아. 실제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식품은 맞는데 먹으면 하루 만에 반쪽이 될 거예요. 막 이런 광고잖아. 그거 봤을 때 사람들 다 믿어 안 믿어? 안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허용해 줄게. 이런 건가 봐요. 괜찮죠? 자, 다음 문장 그대로 있습니다. These assumption, however. 자, 형광펜 들어갑니다. However 먼저 갑시다. 자, 하지만 이 가정은 이라고 표현했어요. However 형광펜 치시고 자 왼쪽 오른쪽에다가 그대로 적어요. However 하지만 반대로 뒤집습니다. 이제 이 가정의 내용을 어떻게 뒤집나라는 거 확인할 겁니다. 자 however 하지만 이 가정은요 is confirmed 확인됐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야. 자 이 과대 광고를 진실되게 받지 않겠지라는 건 confirmed 확인됐습니다 라는 말이고 그럼 쌤 얘 반대말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난 이런 거 많이 써. 부정되었습니다. 아래 나올 내용에 의해서 이게 부정되었습니다. 혹은 뭐도 괜찮냐면 반박되었습니다. 이런 뉘앙스 괜찮아요. 결국 얘와 밑에 나올 내용이 일치하면 맞는 거고 반대말이라면 얘가 맞는 거다. 납득되십니까? 오케이 이제 뒤에 다 잡아볼게. Confirmed by empirical evidence 실증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2번이 됐는데요. 자, 이 증거는 that show 보여줍니다. Consumer 소비자들이요 do react 정말로 react to 반응한다고요. puffed 과대 광고된 진술에 의해서 말이죠. 그럼 밑줄만 쳐볼래요? do in fact react to puffed statement까지 밑줄 쫙 치시고요. 결국 과대 광고에 정말로 반응한다라는 건 과대 광고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칠판 봅니다. 아 어떤 증거가 나왔나라는 걸 보니까 사람들은 과대 광고에 무엇을 하더라? 반응을 하더라.
괜찮나요? 그럼 결국이 반응을 하더라 라는 건 그것을 어느 정도 신뢰하더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지금 위에 나오는 거 아래 나오는 거 내용이 반대되는 게 맞으니까요. confirm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반대말로 부정된다, 반박되더라 이런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괜찮죠? 그럼 이제 뒤에서부터는 과대 광고 사람들이 믿는다니까 이 얘기 나와줄 거야. 근데 많이 틀렸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볼게. 속도 괜찮아? 가본다. 다음 문장 보세요. 자, even though 비록 some consumer 일부 소비자들은요 may indeed blah blah 하지만 others 다른 사람들은요. 쌤 왜 others로 바로 넘어가세요? even though A, B잖아요. 그럼 우리의 본론지는 어디 있어요? B에 있잖아요. others 다른 사람들은요 are more vulnerable 더 취약하고요. and take it 그 과대 광고를 take 받아들일 겁니다. at face value 있는 그대로요. 오, 쌤 그럼 아까 봤던 literally라는 단어와 at face value는 느낌이 똑같네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요. 밑줄 들어가겠습니다. take it at face value. 그 다음 문장에 형광펜 갈게요. does also. 그럼 얘들아 역접일 거야? 순접일 거야? 순접. 그럼 밑줄이 또 나와야 맞는 거야. 내 말 이해될까? 잡아볼게. 자, 그리고 이 관행은 또한 raise issue of fairness, 공정함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즉, is it legitimate? 이것이 합법적인가? legitimate, 법적으로 타당한가? 혹은 공정한가 다 맞거든요. 자, 공정한가 for company 회사가 to make a false statement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게 공정한가? that 어떤 주장이야? better informed 훨씬 더 정보를 많이 알고 있거나 아니면 more reflective 훨씬 더 성찰적인 소비자라면 will not believe 뭐 하지 않겠지만 믿지 않겠지만 but 하지만 other 다른 사람은 will fall prey to 그것에 무엇이 된다? 먹잇감이 될 것이다. 이것이 공정한가? 괜찮습니까? 그럼 밑줄은 others will fall prey to 밑줄. 자, 지금 쌤이 밑줄 친 게 3개인 것 같아, 맞니? 근데 3가지가 다 뭐죠? 결국 과대 광고를 믿어 사람들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괜찮지요? 다음 거 또 갑니다. 형광펜 even. 와, 이 단어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even 나오면 역접이야, 순접이야? 순접. 그럼 밑줄이 또 나와야 돼. 납득되면 끄덕. 가볼게요. 자, even 심지어 sophisticated 매우 정교한 소비자일지라도 suffer from such strategy 바로 그런 전략에 의해서 suffer 뭘 받는다? 고통을 받는다. 그럼 밑줄 칠까요? suffer from such strategy. 그럼 고통을 받는다는 건 결국 뭘 믿어버린다? 과대 광고를 믿어버린다. 괜찮은 것 같고요. 다음 문장으로 내려옵니다. 다음 문장을 보니까요. In an analysis of the treatment of people in the US law regular scholar 어디다만 형광펜? scholar 학자만 잡자. 그럼 여러분 나 학자가 나왔다는 건 마지막에 무슨 문 붙이겠다는 거야? 인용문. 그럼 앞에랑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그럼 밑줄이 하나만 더 찾아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5번으로 픽할게. causing a negative externality까지 밑줄. 읽어보면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causing 뭐한다? 초래한다. 결국 그 부정적 외부 효과란 뭐야? 과대 광고를 신뢰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말을 다 내포하고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끄덕끄덕 해볼까요? 자, 여기서 단어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지금 밑줄 친 단어에 externality 있지? 그거는 밑으로 따로 좀 빼봐. 각주로도 달려있긴 한데 우리는 직접 적으면서 눈에 익혀놓자. 자, ex라는 접두어는 바깥쪽이다 라는 의미잖아. 맞지요? 그래서 externality는 2가지 뜻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요. 외부적 효과라고 씁니다. 괄호 열고 특정 원인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거 이해되나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짜증을 내고 있는데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영향을 받는 입장을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이해되나요? 자, 2번 뜻은요. 살짝 바꿀게요. 외부적 요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쌤 얘는 그럼 외부적 효과도 있는데 외부적 뭐도 있어? 원인도 있어? 다만 뉘앙스는 똑같아. 괄호 열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기여한 원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기여한 원인. 내가 오늘 공부를 했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엄마가 맨날 막 잔소리하니까 내가 갔어. 이런 외부 요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externality는 답이 되는 적이 꽤 많기 때문에 단어 2개 잡았어요.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일부러 내가 과대 광고는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소재였어서 가져와 봤고 4번 문제는 우리 3점짜리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얘까지 좀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집중하면서 쫓아오겠습니다. 자, 04번 한번 달립니다. 자, 얘도 첫 문장부터 가요. 오케이, 명수 입 찢어져. 자, 형광펜 들어갑니다. even though 형광펜이에요. 첫 문장에 even though입니다. 그럼 어디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B 잡으러 갑시다. 맞나요? 자, 그럼 읽어갑니다. 야, 비록 the universe, 우주는 지속적으로 inflating, 팽창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그렇지, 단어 적어놔. still, 여전히 orderly예요. 자, order, 명사로면 질서잖아요.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orderly는 질서정연한이란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밑줄 칠 키워드는 뭐예요? orderly를 잡고 가야 되겠죠. 그럼 쌤, 수능에서 orderly는 어떤 의미예요? 질서정연하다는 건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일관적인 모습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 문장 갈게요. There are, 거기에는, 그래서 여기다 밑줄이야, consistent law, 일관된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consistent law 밑줄 친 건 앞에 뭐와 똑같은 뉘앙스야? orderly랑 똑같아. 이거 이해돼? 그리고 얘들아, 잠깐 나 봐봐. 어제 내가 그 고3 친구들 중에 이제 1, 2등급 나오는 선배들 혹은 동기들이랑 같이 했던 수업을 했어, 어제 목요일에. 근데 그때 이제 내신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야, 그 친구는. 청량고 친구인데. 근데 이제 내신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능 대비로 최저를 맞춰야 되잖아요. 내신 때는 꼼꼼함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무기가 돼요. 해봐서 알죠, 내신 때는. 근데 수능 영어를 정시 버전으로 풀 땐 꼼꼼함은 독이 됩니다. 왜냐면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게 필수인 게 수능 영역이다 보니까 꼼꼼함 때문에 시간을 놓치고 정답률이 떨어져. 지금 그 친구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야. 내신 때는 내가 이만큼 꼼꼼히 봤었어야 되는데 정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도대체 봐야 될지 이 고민이 너무 많았나 봐. 그래서 어제는 가장 안 좋은 점수가 나왔어. 그러니까 멘붕이 와서 남아서 쌤이랑 얘기를 좀 더 하고 갔거든. 근데 그 친구한테 해줬던 조언이 뭐냐면, 내신을 할 때는 모든 문장을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읽었잖아. 내신할 때, 봄노트 정리할 때 떠올려 보라고, 그지? 근데 정시할 땐 그러지 말고 오히려 맹목적으로 반복되는 뉘앙스를 찾으면서 한번 읽어봐. 그 반복되는 뉘앙스를 제외하고는 좀 읽히지 않더라도 그냥 흘겨 넘어가는 연습을 한번 해볼래? 이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지문을 읽을 때 내가 너무 꼼꼼히 보려고 하는데 본인이 알거든, 그런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혹시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오더리 있으니까 컨시스턴트 비슷한 느낌이네? 머릿속에 그리는 거야. 아, 그냥 뭔가가 계속되고 있다, 규칙적이다, 이 큰 뉘앙스만 잡아놓으라고. 이해되세요? 자, 그 패턴으로 다시 뒤에 거 더 읽어볼게. 가보자. Constant law that can be observed, 관찰되고 측정되는 일관된 규칙이 있어. There are, 거기에는 depend, able이죠. 의존할 만한 이란 뜻이 1번이고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이란 뜻이 2번입니다. 다 알고 있죠? 신뢰할 만한 physical principle, 물리적인 원칙이 있어. 그럼 어디다 밑줄 칠 것 같아? physical principle 잡을 거야. 그럼 이 물리적 원칙이라고 하는 건 consistent 할 거고 orderly 할 거야. 이해돼? 그러니 믿을 수 있어, 없어? 있을 거야. 그래서 dependable은 X였어. 맞나? 내가 필기 없이 가볼게. 그리고 더 읽을게. 다음 문장 내려와봐. 300 years ago, 3000년 전에 매우 영리했던 수학자인 아이작 뉴턴을 볼게. 그럼 형광펜은 아이작 뉴턴인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무슨 문이야? 인용문이야. 그러면 또 밑줄 찾기야. 뉴턴도 뭘 발견했겠어?
orderly하고 consistent한 physical 원칙을 발견했을 거야. 이렇게만 하면 된다니까 진짜. 그럼 뒤에 봐. formulated the law of motion. 여기 밑줄 아니야? formulated the law of motion. 운동 법칙을 만들었어. 괜찮지? 다음 문장 내려와요. These are. 이 운동 법칙들은요. 밑줄 reliable and reproducible physical rules까지 밑줄. 지금 여기 밑줄 치면서 reliable 신뢰할 만한이거든요. 1번의 dependable이랑 같은 말이죠. 그리고 reproduce에다가 able을 붙은 형태예요. 이해됩니까? reproduce는 뭐죠? 반복하다, 재생산하다입니다. 그럼 재생산이 가능한, 반복 가능한. 반복이 왜 가능하겠어요? 일관되게 적용되니까 반복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그 규칙들은 that allow us, 우리가 이걸 가능하게 한다. calculate the accurate trajectory. trajectory 하면 경로란 뜻이거든요. 그럼 정확한 경로를 계산하는 걸 allow, 뭐하게 한다? 가능하게 한다.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이유는 orderly, consistent 하기 때문입니다. 납득됩니까? 좋아요. 더 가볼게요. These applies to. 괜찮나요? 찾았나요? 형광펜 들어갑니다. These applies to. 형광펜. 자, 그럼 이 규칙은 또한 apply to 뭐 된다? 적용된다. 그럼 밑줄 똑같은 거 나와야 돼? 딴소리 해야 돼? 똑같은 거 나와야 돼. 납득되죠? 그럼 그거 만나볼게요. The scale of object that we can observe directly.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에 적용된다. And 그리고 not microscopic size다. 마이크로라는 단어 붙으면 뭔가가 작고 미세한 거 말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요. 눈에 직접 보이는 것에 적용이 됩니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됐죠? 근데 앞에까지 읽었을 때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이 말은 했니? 안 하지 않았어? 그냥 일관된다, 질서가 있다, 규칙적이다의 말이었죠.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라는 말은 저는 못 느꼈던 것 같거든요. 괜찮나요? 그럼 3번은 아직 세모로 남겨뒀었어야 돼. 맞지? 그럼 이제 뒷부분을 조금만 읽어볼게. 바로 뒤에 보니까 however가 나오네. 형광펜 한번 쳐볼까? 그러면 however는 앞뒤가 반대되어야 하니까 뒤를 보고 3번에 directly가 맞는지를 한번 추론해볼까? 사고 따라하죠? 그럼 뒤에 봐봐. However, 하지만 in the last century, 지난 세기 동안 a new set of quantum. 퀀텀 뭐냐? 요즘에 핫한 거. 양자잖아요. 그럼 이 양자라는 것들이 has been identified. 확인됐어요. 근데 이 양자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요. that govern. 통제하고 있어요. How the atomic level operate. atomic. 원자적인 단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govern, 통치하고 있는 게 바로 퀀텀의 단계예요. 괜찮니? 이제 색깔펜에 다른 색으로 한 번만 써볼까? 앞에서 우리가 밑줄 쳐왔던 것들은요, 모두 규칙된다, 일관된다 라는 말을 쳤는데요. 지금 내가 치는 건 색깔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어디다 칠 거냐면요. govern how the atomic level operate를 다 밑줄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atomic이란 단어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이거 뜻이 뭡니까? 원자의라는 단어입니다. 원자의, 동그라미. 그리고 옆에다 쓰세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 이것과 반대되는 거 3번 선지 올라가서 observe directly의 directly란 단어 있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지금 체크했던 atomic과 directly 서로 반대된다라고 화살표 꽈봅시다. 납득되십니까? 그럼 directly는 맞는 거네요. 괜찮죠? 그럼 이제 이 문장에서부터 전환할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얘기할 거예요? 양자역학 얘기할 거예요? 양자역학 쪽으로 넘어올 겁니다. However 뒷부분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또 읽어볼게. However, in the blah blah, 그 다음에 some of these quantum principle, 이러한 양자 원칙들은 contradict, 뭐 된다? 모순된다. Our ordinary sense, 우리의 뭐와? 평범한 감각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더 읽을게요. At this microscopic scale, 이렇게 작은 원자적인 수준에서는, 그럼 계속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해, 안 보이는 거 얘기해? 안 보이는 거 얘기해요. The action among particle, 그 원자들 간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confirm, 확인해준다. 그럼 얘들아 이렇게 써봐. confirm 앞에가 주어져. confirm 뒤에가 뭐예요? 목적어죠. 소연이 따라오지? 그럼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면 confirm이 맞는 거고, 주어와 목적어가 뭐하면
반대되면 confirm은 틀린 거야. 이해되지? 주어로 나온 건 원자예요. 목적어로 나온 건 우리가 확립해왔던 예상입니다. 뭐예요? clear cut, 명료하게 보이는 관계요. between, 무엇 간에 physical cause, 물리적인 원인과 효과 간에 이 말을 했어. 그럼 여기서 physical이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래요? physical이요? 동글, 그치? 그럼 얘들아 여 밑에다 또 써. physical은 물리적인 거지. 물리적인 거면 뭐에 보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다시 confirm 앞으로 가볼게. 파티클에다 동글 쳐봐. 이 입자들. 그럼 이 입자들은 뭘 받는 거지? 퀀텀 받는 거고 애텀 받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지금 동그라미 친 파티클이란 단어와 피지컬이란 단어 서로 반대된다 표기해볼까? 그럼 confirm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괜찮지? 좋아. 그래서 얘들아 어휘추론 문제 풀 땐 답만 딸랑 체크되면 그 친구는 엄청 잘하는 친구거나 운이 좋거나 둘 중 하나야. 잘 풀었다라는 경우의 수는 없어. 그러니 지금 하는 것처럼 두 가지 반대 혹은 이거 화살표 연결. 그러니까 여기가 다 그 표기를 좀 해보자고. 알겠지? 자, 3번, 4번까지 쌤 봤고요. 오늘 마지막 질문 하나 가져왔거든요. 시간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얘까지 도전은 해보자. 알겠죠? 그래, 하영이처럼 기지개 한번 또 쫙 펴주시고. 야, 우리 과대 광고도 봤고요. 양자역학까지 봤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거 5번 질문입니다. 자, 주제 문제 풀 거고요. 어휘추론 찾을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힘내세요. 자, 장문 바로 갈게요. 제한 시간은 쌤이 4분만 기다려 드립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세. 갑시다. 자세, 자세, 자세. 오케이. 준비. 시작. 일 분 30초 남았습니다. 아직 앞에서 좀 기다려줘.
다시 골라봐. 그리고 주제 고를 때 우리 이렇게 딸랑 체크 안 하기로 했지. X 치면서 고른 거 기억나? 원칙이 흔들리면 안 돼, 조연아. 이거 맞아, 잘했어. 졸지 마세요. 다시 한번 봐봐. 할 때 집중해서 풀어와, 영아. 어휘는? 어휘 정답. 아직? 어휘 주로는? 아니야. 요거야. 다시 봐봐. 얘는 잘했고. 주제는 잘 골랐어. 어휘 주로는? 아니에요. 답은 여기에요. 너무 먼데요? 다시 봐봐요. 오! 잘했어. 오! 맞고 얘는 정답 이거고. 근데 봐봐, 은교도 이렇게 체크만 하면 돼, 안 돼? 속어. 이게 습관 돼야 돼. 우리 시간이 얼마 없어 이제. 알겠지? 얘는 맞았고 얘는 얘가 답이었어. 정은아, 수능 독해 공부할 때 오답 노트가 진짜 중요하거든. 그러니 이번 수업 들었던 거 모든 유형 다 들었어. 그치? 쌤이 풀어주는 방법대로 오답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아직 읽는 중에? 잘 모르겠어? 응, 알았어. 오, 잘했어. 뭐라고요? 자, 보자, 얘들아. 지금 6분 정도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 기준이 진짜 중요해. 맞으면 기분 좋고 틀리면 기분 나쁜데 방법 알아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데, 영어 수업은 특히 수능 영어 말이야. 내신이야. 니네가 알아서 중요한 거 아니까 눈 불 켜고 쫓아오는데, 수능 영어는 또 이게요, 매번 똑같은 거 듣는 거 같고 매번 오면 또 문제 풀고 맞았다 틀렸다 발전하는 느낌이 좀 안 들어. 그게 나는 영어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딱 뭔가 배웠을 때, 아, 나 늘었다 라는 그 체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국어 영역, 영어 영역 둘 다 마찬가지로. 그럼 그 체감을 느끼는 포인트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좀 늘었네 라고 생각해도 되는 지점이 있다고. 그 지점이 뭐냐면, 앞에 걸 읽고 있는데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가 좀 연상되는 시점이 와. 예를 들면 앞에서 뭐 좋은 말 했네, 그럼 뒤에도 좋은 말 하겠지 라고 하거나, 요런 말 하면 보통 뒤에서 뒤집던데 라거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큰 시나리오가 좀 그려진다 라는 느낌이 들면 잘 가고 있는 거고, 지문을 읽어내는 방법에서 박스나 어떤 표기를 해놓은 것들이 쌤이 치는 곳들과 비슷해지는 게 많아져 간다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다음, 선지를 소거할 때 본인이 X를 칠 거 아닙니까? 답만 딸랑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습관 잡으세요. 대신에 답에서 X를 치는 단어들이 봄쌤과 비슷해진다. 그럼 또 잘 가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면서, 똑같이 듣는 어제 요장 4번의 수업이지만 그냥 그게 똑같은 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첫 번째, 두 번째 조금이라도 레벨업이 살살살살 돼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걸 좀 느끼면서 우리가 운영을 해보자.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어휘 추론의 정답은 2, expanded이었어요. 그 다음 주제 선지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제가 돌면서 보니까 대부분 주제는 한 80%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상 5번 선지 바로 분석 갑니다. 자, 5번 선지 보면요. From flexible, 유연한 것에서 to stable, 안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유연하게 바뀌는 것에서 안정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음이고요. 즉, gradual maturing of the human brain입니다. 인간 뇌의 gradual, 점진적인 mature, 성숙, 성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지문의 전체 내용은요. 뇌가 성장해 가면서 1문단, flexible 하지만 2문단, stable,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지문의 큰 흐름이었거든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저는요. 2문단으로 그냥 바로 가보겠습니다. 됐습니까? 2문단. 그리고 답을 B로 체크했던 친구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1문단 복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2문단 첫 문장부터 But at some point, 형광펜 들어가야지. 하지만 특정 지점에서. 그럼 논지를 뭐 하겠다는 거야? 이채원 어디 하는지 알아 몰라? 봐 계속. 수업 왔잖아 어렵게. But at some point, 하지만 특정 지점에서 전환할 겁니다. 특정 지점에서 We have to stop becoming and just get on with things.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becoming, 되어가는 것을 stop, 멈추고 괜찮아? and just get on, 그냥 받아들여야 돼 with things, 지금 있는 것들을 이 의미야. 그럼 become, 무언가가 되어가는 바뀌는 과정을 멈추고 get on with things,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가. 즉 important thing like building a career, 내가 커리어를 만들거나 or finding a mate, 나의 짝꿍을 찾을 때, 뭐 결혼 상대를 찾을 때 같은 거 말이야. 됐지요? 그럼 내가 결혼 상대 찾아야 되는데 계속 플렉서블하게 바꿔봐.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아마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뒤에 더 읽어볼게. 자, that means, 형광펜 갑니다. 그건 이런 의미야. 그럼 역접이야, 순접이야? 순접이야. 역시나 위에서 했던 말이 좀 추상적이라서 풀어줄 거야. That means는 뭐랑 되게 흡사하냐면 in other world의 의미와 굉장히 비슷해. 다시 말할게. 한 번 더 말해줄게. 이런 표현이야. That means in other world. 똑같다. 자, 됐으면 다음 거 갑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We have to, 우리는요, consolidate, 암기하셔야 돼요.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중간에 solid란 단어가 땅 보이지 않니? solid는 뭐야? 고체죠. 단단하게 만들다 라는 단어입니다. 견고하게 만들다, 단단하게 만들다. consolidate, solid 보고 연상해 외웁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 The adaptation we have made. 우리가 만들어 온 adaptation, 적응을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 즉, 고정시켜. 이 말이고요. and 그런 다음에 let's strict further change. 이후의 변화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 less strict 맞았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또 갈게요. We can't have a runaway positive feedback loop forever. 우리는 영원히 긍정적인 피드백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즉, we have maintained. 우리는 유지해야 돼. This neural configuration. 이런 신경적인 구성을 유지해야 돼. To remain ourselves. 우리 자신을 뭐 하려면? 유지하려면. 그럼 remain의 반대말은 뭐야? 변화거든? 근데 지금 이 문단 전체는 변화하는 걸 뭐하라 하는 말이었어. 멈춰라. 그러니 remain ourselves는 맞는 거지. 다 이해된 거지? 또 가볼게 이제. The period of wholesale plasticity. 아주 중요한 단어 나왔는데 plasticity라는 말이죠. 얘는 가소성이라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가소성이란 단어는 이거랑 똑같아요. flexibility, 유연성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얘들아, 이 지문에서 plasticity는 계속 유지되는 거야? 바뀌어가는 거 말하는 거야? 바뀌는 거지. 그럼 이거 바뀌는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알파벳 E 문장으로 내려오세요. 그 문장의 주어부터 다시 봅니다. plasticity process. 이거 한 단어로 바꾸면 뭐다? 변화, 변화. 됐지? 그럼 이 변화라고 하는 건 will have progressively, 점진적으로 이 expanded, 뭐 돼야 돼? 확장돼야 된대. 얘들아, 확장되는 거면 변화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 얘는 변화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expanded에 들어가면 안 되지. 이해됐어? 오케이. 시간 때문에 내가 얘는 필기 없이 갔는데 요것만 기억하면 되다. 장문에서 어휘 추론을 풀 때는 바뀌는 거야? 바뀌지 말라는 거야? 요 포인트 하나만 잡으면 돼. 즉, 이렇게 간결한 주제만 한 단어로 정리가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A, B, C, D를 똑같이 평가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30번 어휘추론 푸는 것보다 42번 어휘추론 푸는 게 답이 더 직관적으로 잘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40에 42 장문은 다 맞추도록 타겟을 잡아보자. 아시겠죠? 됐어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어제 요장 시간은 끝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